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먼저 가계부를 확인했다. 가족들은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지만 우리 집 모든 청구서는 내 손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내 이름은 김민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우리 가족의 아파트에서 28살까지 살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켜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공과금과 관리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자동이체로 처리하는 것이 내 책임이었다. 부모님은 내 동생 준호의 축구 경기와 학교 성적에만 관심이 있었다. 준호는 학교 축구팀 주장이었고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가족 화상통화 때마다 부모님은 준호의 성과만 자랑했고 나는 항상 카메라 밖에 있었다. 내가 매달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터넷 요금, 관리비를 정리할 때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준호는 항상 밝고 활발했다. 부모님은 준호의 에너지에 매료되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가족의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했다. 대학 시절에도 나는 경영학을 공부하며 가족 재정을 관리했다. 준호는 체육 특기생으로 명문대에 입학했다. 부모님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첫 번째 무시는 어머니의 생일 아침에 일어났다. 나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 특별한 커피를 내렸다. 평소처럼 모든 가계부를 확인했고 깔끔한 재킷을 입었다. 어머니의 생일 화상통화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화상통화에 참여하지 마라. 준호가 돋보여야 한다. 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의 생일인데도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준호의 최근 축구 경기 우승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노트북 화면에는 가족의 모든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을 내렸다. 모든 자동이체를 즉시 취소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모든 공과금의 자동이체를 하나씩 취소했다. 은행 앱에서 확인 알림이 계속 떴다. 취소 완료, 취소 완료, 취소 완료. 마치 내 존재를 부정하던 가족에게 보내는 조용한 반란이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고급 아파트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 생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모든 자동이체가 취소된 것을 확인했다. 어제 화상통화에서 부모님과 준호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부재를 물어보지 않았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면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놀라운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내 전 상사이자 전 연인이었던 태훈이 내 팀에 배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나를 팀장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작년에 태훈이 나를 배신하고 승진했을 때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날씨는 맑았지만 곧 우리 가족에게 폭풍이 올 것이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은 평소처럼 준호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에게 어제 어디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벽 너머로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부모님도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가계부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자동이체가 취소된 상태였다. 곧 첫 번째 미납 통지가 올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다.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아직은 모두가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사흘이 지난 후 태훈은 조심스럽게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있었다. 작년에 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발표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다. 그 일로 그는 승진했고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그는 내 부하 직원이 되었다. 운명이 참 아이러니했다. 태우는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왜 자신이 내 팀으로 배정되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인사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내가 요청한 것이었다.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태우는 여전히 뛰어난 마케팅 전문가였다. 나는 그에게 새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했다. 나는 그를 주요 담당자로 지정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마워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렀다.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다. 비싼 넥타이와 시계였다. 부모님은 한 번도 내게 이런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과 준호는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 인사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첫 번째 경고 메일이 부모님의 이메일로 도착했다. 전기요금 미납 경고였다. 나는 부모님의 태블릿에서 알림이 뜨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했다.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은행 오류라고 생각했다. 둘 다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내 존재는 여전히 투명인간 같았다. 회사에서는 태훈이 내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작년에 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을 때가 생각났다. 이제 내가 그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점심시간에 태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프로젝트 계획서를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니 수도요금 미납 경고도 도착해 있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준호의 축구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내일은 인터넷 요금 경고가 올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혹시 자동이체가 취소된 이유를 아느냐고 했다.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은행에 전화해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준호는 인터넷이 느려졌다고 불평했다. 곧 완전히 끊길 것이라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식사 후 나는 방에서 태훈에게 전화했다.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고마워했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았다. 열흘이 지난 후 더 많은 미납 경고가 도착했다. 이제 가스요금과 관리비까지 미납되었다. 부모님은 점점 더 불안해했다. 아버지는 은행에 직접 방문했지만 모든 자동이체가 의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계정에 접속해 취소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화가 났다. 준호는 축구 경기 중계를 보지 못해 짜증을 냈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졌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공과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는 태훈이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다. 나도 함께 남아 도와주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일했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좋은 팀이었다. 태훈은 커피를 사왔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작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했다. 승진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미납된 공과금이 이제 연체료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준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다. 내일은 인터넷이 완전히 끊길 것이다. 2주일째 되는 날, 우리 집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전기회사에서 서비스 중단 경고가 왔다. 수도회사에서도 같은 경고가 왔다. 인터넷은 이미 속도 제한이 걸려 있었다. 부모님은 마침내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은행에 전화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모든 자동이체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분 다 내 방 앞을 지나갔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태훈이 준비한 계획서는 완벽했다. 그는 내 지시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발표 후 사장님이 직접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태훈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가 작년에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의 공을 가로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태훈의 노력을 인정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가스 공급 중단 경고까지 와 있었다. 부모님은 마침내 금융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준호도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 가족 단톡방에 다음 화상통화 일정 알림이 왔다. 아무도 내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가족 화상통화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바로 답장이 왔다. 기쁘게 수락한다고 했다. 2주일 3일째 되던 날 아침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다. 미납된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전기회사와 가스회사에 전화하며 서비스 중단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준호는 학교에 지각했다. 인터넷이 끊겨 알람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했다. 사무실에서는 태훈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상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3달 동안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태훈과 나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다. 그는 내게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제는 진정한 동료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행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다고 했다. 미납된 공과금은 납부했지만 연체료가 많이 붙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가스회사에 직접 방문했다고 했다. 준호는 친구 집에 가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준비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다. 가족관계를 재정립할 중요한 문서였다. 2주일 5일째 되던 저녁, 태훈과 나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왔다. 나도 새로 산 넥타이를 메고 갔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태훈은 지난 1년간 자신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말했다. 내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평생의 실수였다고 했다. 승진은 했지만 나를 잃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도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그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였다. 태훈은 내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료로서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훈이 내게 물었다. 왜 가족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다. 항상 동생만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 가족의 재정을 관리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내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 태훈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그는 내 편이 되어주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일 있을 가족 화상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셋째 주가 되자 우리 집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전기는 하루에 2시간씩만 공급되었다. 수도는 압력이 낮아져 샤워하기 어려웠다. 인터넷은 완전히 끊겼다. 부모님은 모든 공과금을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했지만 이미 연체료가 많이 쌓여 있었다. 준호의 축구 경기는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 방 앞에 서성였다. 하지만 끝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승진 소식이 들렸다. 사장님이 직접 나를 불러 팀장 직위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태훈은 내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식사 중에 태훈은 작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했다. 승진에 눈이 멀어 소중한 관계를 해쳤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모든 자동이체가 취소된 이유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족 화상통화 일정이 내일로 다가왔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노트북에는 가족 계약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청구서와 자동이체, 취소 내역도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다. 드디어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왔다. 셋째 주 둘째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가족 화상통화가 있는 날이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가고 있었다. 나도 곧 출근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팀장 승진에 대한 공식 제안서를 건네주었다. 월급이 30% 인상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기쁘게 서명했다. 태훈이 축하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좋은 동료가 생긴 것 같아 기뻤다. 오후에는 팀원들에게 승진 소식을 알렸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 가족 화상통화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과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다. 어머니는 불안해 보였다.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화상통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 번째 주 둘째 날 저녁, 가족 화상통화가 시작되었다. 친척들이 하나둘 접속했다. 할머니, 이모, 삼촌 모두 반갑게 인사했다. 평소처럼 준호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모가 축구 경기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최근에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할머니가 왜 그런지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가정사정이 있었다고 얼버무렸다. 삼촌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느껴졌다. 마침내 할머니가 나를 발견했다. 민재야,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내니?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이모가 축하한다고 말했다. 삼촌도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할머니는 믿었다는 듯이 웃었다. 부모님과 준호는 어색한 표정이었다. 준호가 나에게 물었다. 형이 언제 승진했어? 나는 오늘 공식 발표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가족들은 잘 지내니?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다. 화면에는 가족 계약서가 띄워져 있었다. 명확한 조항과 기한, 책임이 적혀 있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내가 우리 가족의 모든 공과금과 관리비를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매달 수도요금 7만 5천 원, 전기요금 9만 2천 원, 가스요금 12만 원, 인터넷 요금 5만 8천 원, 관리비 30만 원을 내가 확인하고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청구서를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감사를 표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 생일 화상통화에 참여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이 마지막 계기였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모든 자동이체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표정이 충격으로 변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은 말을 잃었다.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나는 계약서 하단에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다. 모든 가족의 이메일로 계약서가 전송되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민재가 항상 책임감이 강했다고 했다. 이모도 동의했다. 삼촌은 부모님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몰랐다고 했다. 내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나는 다시 말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단순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첫 번째였다. 각자의 성취와 노력이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가족 의사결정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다. 재정적 책임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항목도 있었다. 준호의 학비와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공과금은 부모님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주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생활과 성취를 공유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할머니만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상통화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아버지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어머니와 준호도 서명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새로운 가족관계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존중의 빛이 보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안았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은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대화를 나눴다. 각자의 생활과 고민을 나누었다. 처음으로 나는 회사에서의 성공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넷째 주가 되자 우리 집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공과금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 이제는 부모님이 직접 관리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스프레드시트 사용법을 물어봤다. 어머니는 내 방문을 두드리고 차를 가져왔다. 준호는 나에게 축구 전술에 대해 물어봤다. 처음으로 형제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회사에서는 태훈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팀이 되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했다. 사장님은 우리 팀의 성과에 만족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말에는 가족 회의가 열렸다. 모두가 한 주간의 일을 공유했다. 준호는 축구 경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각자의 일상을 나눴다. 나도 회사에서의 성과를 말했다. 모두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다. 가족 화상통화에서도 모두가 동등하게 대화에 참여했다. 친척들은 우리 가족의 변화를 느꼈다. 할머니는 나에게 따로 전화해 고마워했다. 가족을 하나로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3달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가족 회의가 열렸다. 모두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공유했다. 아버지는 직접 모든 공과금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스프레드시트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내 회사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준호는 축구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내게 조언을 구하는 일도 많아졌다. 가족 화상통화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대화에 참여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태훈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내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내 방을 찾아왔다.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했다. 가족의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단순히 공과금 자동이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관계를 존중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재구성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였다. 준호는 자신의 축구 경기에 나를 초대했다. 처음으로 나는 동생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 준호는 정말 재능 있는 선수였다. 그의 플레이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경기가 끝난 후 준호는 나에게 달려와 안았다. 형이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 반년이 지난 후 나는 자취를 시작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부모님과 준호는 내가 독립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응원해 주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 회의는 계속되었다. 때로는 내 새 집에서, 때로는 부모님 집에서 모였다. 모두가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유대를 유지했다. 회사에서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태훈과 나는 핵심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이 되었다. 우리의 성과는 회사 전체에 알려졌다. 개인적인 관계도 다시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다. 가족 화상통화에서 할머니는 항상 나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다. 이모와 삼촌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준호는 이제 대학교 축구팀의 주장이 되었다. 그는 항상 내게 조언을 구했다. 부모님은 두 아들을 동등하게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민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나는 미소 지었다. 단순히 공과금 자동이체를 중단한 것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존중과 이해,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달았다. 당신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